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이었나, 정말 내가 이렇게 아꼈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조국이 이 정도까지 썩어 있었나, 이렇게나 암적 세포들이 많이 퍼져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간첩의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별의별 문제들이 뭐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에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그리고 이게 또 워낙에 대한민국이 빠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빨라요. 그래서 암세포가 퍼지는 것조차도 빠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인간이 5년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정말 뿌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그렇게 암세포를 갖다가 퍼뜨려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일상이 우리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면 그냥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계엄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법부, 그리고 또 헌재, 그리고 나아가 선관위 이 세 가지 조직에 대해서 물론 뭐 이제 뭐 공수처, 경찰 뭐 얘기하면 뭐 끝도 없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법부, 헌재 공수처, 경찰, 뭐 그리고 또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선관위 이런 기관들이 다 엉망진창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기관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건 다 떠난다라고 해도 뭐 다 떠나면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다른 건 다 뭐 그렇다라고 쳐도 사법부랑 헌재 두 가지만큼은 국민들한테 100% 신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100%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무슨 뭐 이게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신뢰감이.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게 문제의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법연구회 같은 그런 인간들 지들끼리 이념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간들이 다 막 암적 세포처럼 퍼져 있고 그리고 선관위 출신들이 다 또 어디로 갑니까? 헌재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사법부까지도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헌재와 선관위 양쪽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털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사무총장이었던 김세환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치인과 비밀로 소통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소통했던 시점 같은 경우도 2022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비밀폰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이거를 개통한 것도 아니고요. 익명으로 폰을 개통해가지고 세컨폰으로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일상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친다면 그냥 뭐 공적인 업무였다라고 친다면은 이 지금 세컨폰에 대해 가지고 왜 도대체 김세환이가 숨겼겠습니까? 숨긴 게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직원들이 그냥 내 짐을 정리해 줬는데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냥 핸드폰을 갖다 같이 넣어놔서 그래서 딸려온 것이지 내가 뭐 퇴직할 때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개구라였죠. 감사원이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직원들이 짐을 안 써줬다라는 거. 이 미친 인간 아닙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개구라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컨폰 자체를 갖다가 처음에 같은 경우는 야 A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서 만들어서 준 거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했다가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또 실토를 했다가 정작 그 내용은 끝끝내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말로 선거와 관련돼 있는 공식적인 그런 얘기였다라고 한다면 김사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내용을 숨기겠습니까? 심지어 이 세컨폰 자체를 갖다가 감사원에 적발이 돼가지고 제출을 할 때도 포렌식조차 지금 안 되게끔 데이터를 다 삭제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거예요. 뭐 여러분 같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다가 뭐 지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아니 뭐 설정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우고 하고 마는 것이지 뭐 어떻게 뭐 그거를 막 포렌식도 못 하게끔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 공장 초기화 뭐 이런 거 하실 줄 아십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못 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세환이가 정치인과 얘기를 했던 게 구린 냄새가 진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철저하게 이거를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과 도대체 연락을 주고 받았고 어떤 정치인과 어떤 내용으로 이게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탈탈 털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탈탈 터는 거를 갖다가 누가 맡고 있냐? 선관위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헌재에서 그거를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기절할 뻔 내용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감사원이 또 밝혀낸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무려 900건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에서 놀랐는데 첫 번째 900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체 다 아닙니까? 그 직원이 그 몇 명이나 된다고 1년에 지금 그러면 몇 건인 거예요? 1년에 90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년에 90건이라고 한다면 12로 나눠 보세요. 한 달로 나눴을 때 한 달에 8건이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인 거잖아요. 아니 뭐 채용을 갖다가 한 달마다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선관위의 채용은 다 싹 다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리가 있었다라는 뜻도 아닙니까? 10년에 900건이라고 한다면 1년에 90건이면 한 달에 지금 한 몇 건이나 되는데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충격을 받은 거 이게 지금 10년 동안의 조사가 사실상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뭐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10년 동안 그러니까 선관위라고 하는 조직은 어땠던 겁니까? 감사원의 감사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받고 있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이 인간들이 지들끼리 짬짬이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한 달에 8, 9건씩 계속 해가지고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도대체가.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래요. 무슨 느낌인지 완전 그 조폭 마피아라니까요, 이 인간들이. 그러면서 또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다. 와, 정말 진짜 내가 미치겠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이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털어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건조까지 시키려면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감사원에서 검찰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선관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헌재에다가 이거 위헌이다. 이거 권한쟁의 신청을 한 거예요. 감사원이 감히 쥐들이 뭐라고 헌법기관에 우리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검찰 조사까지 요청할 수 있냐? 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갖다가 헌재에 청구했는데 일단 선관위는 이미 마팅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청구한다라고 치자고요. 헌재가 정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감사 결과를 통해서 10년 동안 900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가 이렇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관위는 미쳤냐? 헌법기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 박탈시켜버리겠다. 오히려 선관위가 지금 헌재랑 헌법기관으로서 수사를 못 받았던 거 그게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모자랄 판인데 놀랍게도 헌재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가지고 감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권한쟁의를 갖다가 받아준 거예요. 만장일치로. 그래서 지금 수사도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 뭐 하는 조직입니까? 헌재라고 하는 조직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며 선관위라고 하는 조직은 뭐 하는 조직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헌재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이거 완전히 파시스트 정당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파쇼다, 파쇼. 이거 완전히 파시스트들 아닙니까? 전체 다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보기엔 파시스트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분명히 마은혁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건 관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니, 국회가 여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관행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미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는 디폴트 값으로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국회가 그러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 마음대로 그거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헌재가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대요.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대요. 소수당의 의견은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그거를 어디다 대고 무슨 뭐 관행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국민의힘이 아예 동의를 안 했잖아요. 마은혁에 대해 가지고 108명에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동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헌재가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수면은 다 맞아. 다수면은 다 맞는 것이고 소수는 필요 없어. 그게 바로 파시스트입니다. 그게 바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지금 마피아 조폭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고 마피아 조폭에 대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방어막을 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헌재도 지금 마피아 조폭과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다가 파시스트 완벽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뭐 이탈리아 무솔리니 같은 그런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의 이 문제 그리고 헌재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정치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비판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탈탈 털어서 헌재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완벽하게 우리가 암적 세포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